바로 이겁니다. 정진상, 김용 전자발찌 석방, 보석 석방이라 그러죠. 근데 조건이 전자발찌가 들어가 있답니다. 이런 게 있나 보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문이 오늘 열렸는데 과연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것도 관심사라는 거예요. 당대표직을 멈춰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요구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 중인 겁니다. 자, 그럼요. 먼저 요 하얀 글씨로 된 요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보석이 허용이 됐어요. 보석. 그러니까 그동안 뭐 방어권 행사 기회 달라 이런 이유로 이제 보석해달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요. 구속 만료가 오늘로 사흘 남았는데 보석이 허가가 됐어요. 그리고 조건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자발찌 아니냐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몸에 착용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참고인 증인 등 접촉 금지. 이건 아마 증거인멸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했나 보죠. 이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요 얘기 좀 간단히 해보겠는데 앞서서 뭐 정진상 전 부실장도 똑같은 조건과 함께 보석이 허용이 됐거든요. 요 얘기 좀 해보겠는데 이거 윤기찬 변호사하고 소정욱 변호사 두 분 나오시니까 제가 집중적으로 좀 짧게 질문 좀 드릴게요. 윤기찬 변호사. 사흘 뒤면은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거든요. 그럼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 앞두고 보석이 된 거는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사흘 이후면 나가기 때문에 보석을 해준 거예요. 아, 그것까지 감안을 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김용 그 피고인에게 오히려 김용 피고인 입장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예. 본인한테 달갑지 않은 그런 결과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6개월 이후면은 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때는 아무런 조건 없이 풀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냥 풀려지면 조건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뭐 주거지 제한에다가 접촉 금지, 그다음에 뭐 부착까지 뭐 있잖아요. 많아요, 지금 뭐가. 예전에 성범죄 때만 부착했던 뭐 위치 것인데. 추적기까지 다르라고 한 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을 붙여서 풀어준 건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이분이 그 풀려났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뭐 증거인멸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저런 조치를 하는 것이고 저런 부분은 몇 번 있었어요. 계속 저런 형태를 취하거든요. 그러면 김용 전 부원장의 변호인들은 보석 신청을 빨리 취소했으면 안 되는 겁니까? 직권보석이라고 해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합니다. 아, 그럼 이거 재판장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거네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신청하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예. 보통 신청 안 하면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김용 피고인 측 변호인 측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 뭐 증거인멸 안 하고 저 준수사항 잘 지키면 돼요. 그럼 뭐 특별한 문제 없을 거고 다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저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6개월 후에 풀어주는 그거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메꾸는 재판부의 어떤 직권행사다 이렇게 보여져서 저는 뭐 나쁘지 않다. 다만 김용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김용 전 부원장의 이제 변호인 측이 미리 그때는 구속기가 좀 많이 남았을 때 보석 신청을 한 건데 당시에는 방어권 행사 기회를 달라. 그러니까 보석으로 석방해 달라 했거든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방어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보석이 필요다. 이 뜻이 되는데 이거 무슨 의미인 겁니까? 그러니까 재판이 길어지게 되면 증인신문도 많이 하게 되고 예. 그러면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주로 피고인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하게 되고 예. 방어 논리를 작성해야 되는데 변호인이 갇혀 있는 분 매일 가가지고 또 만나서 준비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예. 나와서 본인이 접촉할 사람 접촉하고 근데 인멸의 의미가 아니고 예. 본인이 이제 필요한 사실관계를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로부터 사실관계 듣고 예. 변호인과 재판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석방돼서 사회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통 저희가 구속하기 전에 재판에서 재판부가 실질심사할 때도 예.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영장 기각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풀려 있는 것이 재판 준비 차원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건 맞아요. 예. 그런데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이게 방어권 차원에선 유리하지만 예.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두 가지를 본인들이 비교해서 형량하죠. 지금 저 석방된 상태인 유동규 씨를 의식한 건가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해석해서 오늘 나온 뉴스고요. 손정욱 변호사께는요. 앞서 정진상 전 부실장도 이미 보석으로 석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시각이 아니 그럼 김용 전 부원장도 이제 석방이 됐고 정진상 전 부실장은 이미 석방이 됐어요. 그럼 둘 다 석방된 거 이거 괜찮은 겁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보석 석방을 구속보다 못한 석방이다. 아, 이렇게 보는데요. 예. 저는 이제 그 두 가지를 법원이 관행을 바꿔야 됩니다. 예. 두 가지를. 어떤 겁니까? 첫째는 이제 그 6개월의 구속 기간을 둔 취지를 생각해야 돼요. 6개월의 구속 기간을 제한한 거는 재판을 신속하게 해라.
예.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예. 가능하면 이게 웬만하면 1심은 6개월이면 충분히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속 6개월로 기간 안에 하라. 예, 빨리 하라는 뜻으로 6개월을 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우리 재판부는 선거법이고 송철호 사건이고 보면 이게 몇 년 가잖아요. 오래 갑니다. 이렇게 지연되면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저는 재판부가 물론 이게 여러 고충이 있겠지만 예. 정말 이게 6개월 내에 재판을 마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재판부가 했는가? 예. 이런 이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앞으로 이게 신속한 재판에 신경을 써야 된다. 실무를 하다 보니까 약간 답답함이 있으신 것 같네요. 지금 재판이 이게 몇 년씩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첫째 문제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직권보석 제도도 이게 재검토를 해봐야 돼요. 예. 왜냐하면 저렇게 3일 넣어놓으면 3일 전에 이게 완전히 자유롭게 나오잖아요. 오. 이걸 3일 전에 전자발찌도 차고 온갖 이게 제한을 해버리면 예. 이거는 구속기간 6개월 연장 구속보다 못하는 집에서 구속된 거 아닙니까? 아. 따라서 저는 이런 이게 보석이 관행이 맞는가? 예.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어요. 구속기간 다 돼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주거를 집으로 제한하면 계속 구속기간 연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법을 편법이죠. 아. 우리 법은 6개월만 구속하고 예. 나머지 다 풀어주라는 거 아닙니까? 예. 재판 못하면. 따라서 저는 이런 식으로 가혹한 주거 제한을 붙여서 구속처럼 해가지고 이게 보석해주는 그 관행 이거는 이게 바뀌어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위치 추적기, 보석, 석방, 앞서서 정진상 정부시장도 같은 조건 뭐 이래갖고 이제 주목을 받은 내용인데 이게 좀 그런 의미가 좀 들어있네요. 사실은 석방되긴 했지만 이게 뭐 구속이나 뭐 진배 없는 사실상 집에서 구속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군요. 아무튼 사안은 이렇고요. 이런 가운데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내용 하나 있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된 오늘 법원의 어떤 판단이 있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이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문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일부 권리당원들이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아니 당원 당규에 보면은 기소가 되면 당대표직 정지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정지 안 시킵니까? 이걸 문제 삼으면서 법원에서 판단해달라고 한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양측의 3주간 의견 자료 제출할 거 명령했다. 이게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지금. 근데요, 이것도 법원에 신청 접수한 지 6주 만에 이제 처음 열린 거예요, 처음. 이게 또 한참 더 걸리겠군요, 지금. 자, 이거 간단하게 윤기찬 변호사. 이런 경우라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이거는? 저게 이제 신문은 종결이 된 거고요. 예. 당사자 불러서 물어보는 절차는 종결이 된 거고. 끝났고, 오늘로 끝난 거고. 그렇죠. 심리는 이제 3주간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서면 제출하고 뭐 소명 자료 제출하고 하는 예. 것들은. 근데 3주 이후에는 언제 결정할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그럼 3주는 일단 지나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민사처럼 이제 선고일이 이게 잡히는 게 아니고 예. 그때부터 법원이 언제 할지를 본인들이 그냥 재량이에요. 그러니까 법원 맘인 건가요, 그거는? 판단에 따라서. 그렇죠. 뭐 마음이라기보다는 이제 성숙됐는지 얼굴 본인이 판단하겠죠. 아. 그런데 다른 예에 비춰보면 상당히 늦은 거예요. 이전에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현 대표하고의 경선 단계에서 예. 이 경선에서 당선 효력적 가처분 한번 있었어요. 예. 그거 15일 만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건 오래 걸렸네, 6주나 걸렸어. 그래서 아마 추측해 보건데 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보통 이렇게 오래 걸린 거 봐서. 그렇죠. 이게 가처분이라는 거 빨리 하려고 가처분을 하는 것인데 예. 권한 소송은 따로 있습니다. 당 대표가 효력이 없다라는 확인 소송 등이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권한 소송이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예. 저 가처분 신청의 예후는 좋지 않다. 이 진행되는 절차를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손혁 변호사도 뭐 하실 말씀 제가 있는 것 보기 가처분 결과는요. 예. 뭐 우리가 이게 100%는 없지만요. 예. 제가 보기 99.9999% 예. 기각된다. 기각이다. 이렇게 안 볼 수밖에 받아주는 없는 거네요. 거예요. 그러면은. 예. 옛날에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인용된 거 있잖아요. 예. 그 판결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게 서초동과 여의도의 거리는 멀수록 좋은 거예요. 이 말은 이게 검찰이나 법원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 아주 부적절합니다. 정당이라는 거는 당원들의 자율적 결사체예요. 예. 우리가 당원을 어떻게 바꿔서 당무위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신임했다면 예. 제만큼 이게 방송에 이재명 대표 많이 비판한 분도 없지만 예. 그렇지만 이게 저 법리는 예. 직무정지 가처분 이거는 인용될 수가 없고 저는 이게 돼서도 안 된다. 그러게 당원들과 의사에 맡겨야 된다. 예. 판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많이 비판하셨는데 오늘은 비판한 내용이 아니네요. 이건 기각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 법조인 시각에서 하신 것 같아요. 지금요 두 분은. 자, 이 얘기 좀 정리하고요. 아까 속보 전해드렸잖아요. 사실은 대통령실이 얼마 전에 새로 원내대표가 된 박강원 민주당 원내대표 미리 만날 수 있다.
근데 거기에는 조건이 그럼 이재명 대표는 안 만난다는 조건이 깔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관련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관련 영상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일주일 뒤면 취임 1년이 돼요. 예, 축하드리고요. 아울러서 사실 1년 동안 이제 야당 대표와의 회동이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야당 대표의 회동이 대화정치복원의 첫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께서도 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님 또 나름대로 알고 계시니까요. 네네. 그런 기대가 있어서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진복 수석께서는 대통령은 여야 원내 대표와 만나 의향이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만날 수 있고 또 여야 원내대표가 따로 만나는 과정에서 본인을 부르면 본인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박광훈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당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용산 측에서 야당의 대표를 빼고 원내대표와 만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를 다시 복원해야 합니다. 상대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하고 협치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저는 개념치 않겠습니다. 어떻게든 대화와 정치를 복원해서 이 어려운 민생, 경제, 안보 위기 그리고 이 극단적인 갈등의 골을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오전에 이 똑같은 질문을 기자들이 했을 땐 대답을 안 했거든요. 근데 오후에 지금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빼고 원내대표부터 만나세요.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 정치 보고 뭐 이런 거 꺼냈는데 이재명 대표는 왜 이런 결심을 했을까요? 일단은 잘 결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런 협력의 정치 말고 야당 대표 만나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으면 취임 1주년 되기 전에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아울러 해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비대위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그리고 한 대여섯 번 이상 만나자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당이 좀 안정이 되면 이라면서 이제 말끝을 흐리셨거든요. 대통령께서. 그러면은 당이 이제 안정이 됐잖아요.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고 그러면은 제1야당을 넘어서 제1당이죠 원내. 그러면은 함께 얘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현안이 상적한데 대통령이 왜 툴툴 털고 만나지 못하실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박광원 대표가 원내대표 만나자는 그 제안에 대해서 대표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한 건 또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그걸 받아서 원내대표 만나는 거 나 괜찮다.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저는 순리대로 풀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박광원 대표가 이제 만나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야당의 누구라도 대통령과 만나서 지금 이 꼬여있는 이 정치를 좀 복원하고 그리고 산적한 현안들을 조금 풀어나가는 계기를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그것이 5월 10일 이전에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다만 궁금한 거는 이렇게 되면 김기현 대표는 같이 배석을 하는 겁니까? 그건 모르겠네요.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당 대표 패싱이 되는 건가요? 아, 뭔가 이 카운터 파트가 또 안 되는 거네요. 네, 그건 좀 뭐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차제에 이렇게 물꼬를 터서 만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경호 소장님, 제가 윤기찬 변호사도 다르게 드릴게요. 짧게 드릴게요. 한 1분 30초 정도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윤경호 소장님, 이렇게 되면 민주당 내에 약간 지도부의 역학관계가
달라지는 겁니까? 새로운 박광원 새 원내대표가 되면서 대통령을 만나는 상황. 이재명 대표는 이른바 패싱이 되는 상황.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거 어떻게 봐야 박광원 됩니까? 대표가 당대표 먼저 만나는 게 순서다 이렇게 얘기한 건 예. 저는 의례적인 일종의 프로토콜 차원에서 한 얘기라고 봅니다. 지금은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대통령실이든 먼저 합리적이고 유연한 모습을 보이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예. 특히 대통령실은 지금 1주년이 다가오잖아요. 이 1년 동안 지지율이 뭐 20%대로 곤두박질 쳤다가 30%대 초반에 머물렀다가 웬만해서 부정평가 60%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건 엄청난 위기 아니에요? 그리고 국회에서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양국법, 간호법 다 사연이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만든 법을 대통령이 매 건마다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거 제대로 된 지금 구조는 아닌 거죠. 그런 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먼저 만나든 원내대표를 만나든 예. 그게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는 딱 한 가지 목적이라면 예. 누구를 먼저 만난다. 이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초청하는 쪽이든 아니면 불림을 받아서 가는 쪽이든 다만 모양상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이 그동안에는 뭐 절대 만나지 않겠다고 했던 것도 예. 1대1로 만나는 게 부담된다면 이번 해외 순방 갔다 온 다음에 항상 대통령들이 하는 것처럼 주요 정당 대표들을 불러서 같이 만나는 식으로 디딤돌을 삼고 예. 그리고 나서 필요하면 뭐 1대1로도 만날 수 있는 거고요. 원내대표가 먼저 만남의 대상이 된다면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간호법 그거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그럼 앞으로 그보다 더 갈등이 있고 더 이해관계 집단들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법안마다 예.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 대통령은 또 거부권 행사할 거냐. 그거는 제가 보기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만 딱 추가하자면 예. 지금 윤석열 대 이재명 개인으로는 절대 만나지 않겠다라는 고집 꺾지 않아도 전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잖아요. 또 제1야당의 대표라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당사자들의 예. 만남이라는 건 본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국민을 위한 거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윤기찬 변호사. 그 대통령실에서 그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나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정당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정당으로 치면은 정의당 등 정당 같이 만나자고 했던 것이지. 예.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영수회담이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된다. 당무에 개입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떻게 그럼 국민의힘 그 당은 초청을 안 합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지난 2번에 걸쳐서도 이재명 대표 측이 참석 안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지만 취임식쯤 해가지고는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 때문에 못 오겠다고 안 왔던 것이고 예. 두 번째 또 사정이 있어서 안 오신 거기 때문에 자리를 마련했는데 안 오신 적은 있어도 안 만나겠다라고 한 적은 없어요. 두 번째는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이게 얘기가 되잖아요. 지금 원내 교섭단체가 2개뿐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 분이 만나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정당 대표자를 만날 때 이재명 대표는 만날 수가 없죠. 여기서 같이 만나야죠. 아니 국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다른 정당을 뺄 이유가 예, 있나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원칙적인 원론적인 얘기를 했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이거 안 만난다고 했다라고 하는 건 제가 조금 사실과 달라서 말씀드립니다. 손석희 변호사 말씀하시고 아울러 제가 질문드리면 사실은 여당 내에서 나온 게 아니 지금 수사 대상인 당 대표를 대통령이 만나는 것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게 홍준표 대구시장 등등 이런 분들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것까지 설명해 주시죠. 예를 들어 이제 그 입장을 바꿨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 때 헌재에서 예를 들어 재판을 하고 있다. 예. 이럴 때 대통령이 야당 대표 보고 이게 만나서 우리 그 국정 민생 좀 챙기자 하면 야당 대표가 대통령 만날까요? 지금 이게 재판 중에 있는 대통령을 야당 대표가 만나겠습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2개, 예. 그다음에 대장동 위례 예. 지금 성남 FC 재판 중에 있고, 그다음에 백현동 쌍방울 수사 중에 다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피고인 피의자를 만나면 예. 그럼 이게 어떤 해석이 나오겠습니까? 대통령이 혹시 수사에 뭐 좀 살살 봐주라, 좀 이렇게 재판도 좀 가볍게 이런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잖아요.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재판 때 예. 야당 대표라면 이게 만났겠느냐고 박 대통령은 인정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재판 중에 있으니까 예.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예. 이런 뜻이고요. 저는 이제 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날 걸 확실히 이재명 대표는 아니까 예. 오히려 이게 저는 대국민 쇼 정도? 와, 나는 이게 대통령은
속이 좁아서 내를 안 만나지만 나는 이게 민생을 생각해서 방금 전에 원내대표 먼저 영상에서 만나게 봤던 해두겠다. 모습. 이런 예. 게 대국민 쇼에 불과하다. 이래 보면 돼요. 정치적인 계산을 했을 것 같다라는 서정욱 변호사의 분석이셨습니다. 자, 아무튼 그럼 박광원 원내대표는 조금 자유로워진 건가요? 뭔가 부담을 덜은 건가요? 아무튼 저렇게까지 됐으니까요. 뭔가 또 흐름이 있을 것 같습니다.